안녕하세요. 참된 학습법의 남은정입니다. 요즘 날씨 굉장히 덥네요. 지난주까지 장마다 어쩐다 막 이야기가 있더니 여러 가지 막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4단계로 격상되고 어쩌고 한다더니 낮에도 지금 너무 더워져서 막 총체적 난관이라는 말이 정말 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이제 아이들은 거의 이제 방학을 맞이하고 있고, 지난 시간에는 제가 중학생들이 방학 때 하면 좋은 것들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고요. 이번에는 초등학생들도 뭘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. 지난 제 영상에서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저학년 때 예습을 필요로 할까라는 말씀을 드렸었고, 제 결론은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혹은 고학년이 되더라도 부모가 앞서 고민해서 그 아이가 갈 길에 먼저 이렇게 대비를 해야 된다고 할까? 그것보다는 학교에서 먼저 진도를 나가고 그걸 서포트하는 과정으로 나가는 게 옳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. 그래서 그거를 연결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, 이번 방학 때 선행을 먼저 나가는 것보다는 그동안 학습했던 내용들을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. 저희 아이도 이제 3학년 1학기가 끝나가고 있고, 그러면 예전에 말씀드렸던 문제 해결의 길잡이 문해길이라는 걸 지금 이맘때 풀어놓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국어에 대한 어느 정도 보완도 되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수학도 많은 문제를 풀다기보다는 수학에서는 그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는 능력이 무엇보다 우선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뭐 어떤 분들은 초등은 연산이 다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, 제가 지도를 하면서 봤을 때는 뭐 연산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연산을 잘한다고 해서 수학을 잘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. 물론 연산이 안 되는데 수학 점수가 좋을 수는 없겠지만, 이게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게 아니라 연산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아주 빠르게 할 필요는 없고, 그냥 그 과정에서 그 학년에서 필요한 연산력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거 정도만 그냥 확인해 보시고, 그 외에 길러야 되는 거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수 있는 능력, 그 다음에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초등 1, 2학년 때까지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수 있을 만한 게 없기 때문에, 저는 이 아이들한테 만약에 수학 공부를 시킨다면 교과과정의 복습이거나 아니면 사고력 수학이라고 해서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 많잖아요. 얘네들은 심한 문제를 굳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것들 위주로 해주시고, 3, 4학년 정도 되면 최상위라고 할 수 있는 그 심한 문제집을 푸는 것도 괜찮고, 근데 어휘력이 많이 떨어진다거나 하는 친구들은 문해길의 원리편, 이렇게 좀 긴 문장을 수학적인 개념과 같이 섞어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연습해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일단은 저희 아이를 믿고 예습보다는 복습에 치중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요. 그러다가 그 아이가 본인이 원하게 된다면 조금 더 빨리 다른 친구들처럼, 그러니까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1월생이라 어쩌면 조금 빠를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그 아이가 원한다면 조금 더 빠르게 진도를 나가겠지만, 그렇지 않다면 저는 그냥 자기 학년에 맞게끔, 그리고 수학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 선행보다는 사고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문장제랑, 그 다음에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, 그리고 연산에서도 그 소마셈 사고력인가 하는 그런 연산책이 있더라고요. 그냥 단순 연산만 반복하는 게 아니라 수를 가르고 모으고 하면서, 그러니까 수를 잘 가지고 노는 애들이 있어요. 12랑 19 막 같은 게 있다면 얘네들을 19는 20에서 1이 모자란 수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연산을 할 수도 있는 건데, 이게 그냥 단순 연산만 시키다 보면 22 이렇게 해서 받아올림하고 요런 계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. 근데 초등 저학년 때는 이렇게 수를 자유자재로 22라고 하면 20에다가 이만큼이 큰 수, 그 다음에 17 라고 하면 20에서 3이 부족한 수, 그럼 남는 수와 부족한 수를 두 개를 조합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연습해보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, 저는 일단 계획은 그런데 막상 애를 데리고 이렇게 수업하는 거 쉽지 않더라고요.
그래서 만약 어머님들께서 조금 여력이 되신다면 가정에서 이런저런 일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 연산 문제집을 푸는 게 아니라 연산을 하면서도 생각하면서 이게 왜 이렇게 조합을 해서 풀면 편한지, 왜 좋은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. 이상하게 아이들은 직접 전달하는 거는 잘 안 먹히더라고요. 근데 스스로 깨닫는 거는 굉장히 좀 빠른 것 같아요. 왜 있잖아요. 부모가 아무리 좋은 거를 알려주려고 야 이건 이렇게 했을 때 좋고 저건 저렇게 했을 때 좋고 라는 말을 전달하는 것보다 그냥 부부 사이에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 애들이 더 잘 기억하거든요. 그래서 수학도 좀 그런 것 같아요. 자, 요거는 언제 어떻게 쓰여서 되게 좋아. 너가 기억하고 있으면 굉장히 편할 거야.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자기가 행동하면서 부딪혀서 나오는 결과를 더 아이가 오래 기억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점에 좀 주의를 해서 이번 방학을 조금 더 알차게 보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번 영상을 찍었습니다. 네,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